안녕하십니까. 겉핥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의 효라는 책인데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큰 담론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밥그릇을 찾자.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은 첨단 산업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보고서 냈대더라. 우리 같은 이 강소국에게는 세계의 필승 전략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첨단 산업 기술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대략 한 15분, 그러니까 공동 저자, 이렇게 이 살벌한 교수님들, 엄청난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니까 그래도 이 한 분야에서 다들 엄청나신 분들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50년 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15위권으로 밀릴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가 경쟁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 들이 이제 추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 과연 중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인가, 뭐 G2 뭐 이런 아주 엄청난 거물이 됐잖아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IT라든가 어떤 플랫폼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 첨단 두뇌를 요구하는 그런 지식 플랫폼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리로 옮겨가는 게 혹시라도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뭐냐? 첨단 산업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승 전략, 저자들이 이야기한 필승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략은 과점 패권과 원교 근공.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진짜 정말 그 공격도 하고 그러지만 멀리 있으면 우리의 우군으로 삼아서 친교를 쌓자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지금 시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자. 그러니까 각 군의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각 티어들 그러니까 1군, 2군, 3군을 보면 각각 1군 미국부터 시작해서 5군은 러시아 등 에너지 자원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군에 속하는 가운데 위치에 있으니까 2군과 4군 그러니까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위치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대신 1군과 5군처럼 멀리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친분을 더 쌓아야 된다. 미국과 친하게 잘 지내야 되고 그 5군에 있는 러시아 등 에너지 자원국이랑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과점 패권과 원교 근공의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 5군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2군, 4군과는 경쟁 또는 이제 발전, 경쟁을 통한 발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필승 전략은 초격차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훨씬 더 잘해가지고 그걸 제품값을 더 비싸게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 있잖아요. 원가가 얼마 안 하는데 판매가는 비싸고 그런데 그 판매가 뭐 샤넬 같은 경우에 계속 판매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고 뭐 이런 어떤 그 초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에서도 또는 제조업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더 비싸게 팔자라는 게 저자들의 제안입니다. 사례를 든 거는 이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청어 산업인데요. 맨 처음에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해봤을 때 청어 잡는 거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어를 더 많이 잡아야 돼. 국가적으로 청어를 잡자.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청어 관련 산업에 투입되고 이제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어 산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을 하게 되고 조선업을 잘하게 되니까 무역선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게 돼서 결국에는 무역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어를 많이 잡자. 청어에 대해서 초격차 전략을 썼더니 결국에는 무역시장 장악하는 어떤 선순환되는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저자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어떠한 뭔가 품목이 있으면 그거를 초격차 전략 아주 화끈하게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승 전략은 앞서 보셨던 첨단 산업기술 올인인데요. 책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진입한 결국에는 반도체 회사들, 재벌 기업들을 도와준다고 국민적 여론이 좋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설프게 부실 대출 상환, 그러니까 뭐 서민 금융이다 뭐다 해서 잠깐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들도 신자유주의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뭐 참견하지 말자, 국가는 그냥 방임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진국들도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적으로 이 첨단 산업을 지원하자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좀 어휘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착의 효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었는데요. 저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선승독식,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먼저 이렇게 알을 검은 돌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선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해서 이익을 최대한 얻자. 선착의 효다라고 이렇게 이 책의 제목이 해석이 됩니다. 역시 이 살벌한 이 박사님들이라서 되게 고급진 어떤 표현을 좀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살벌한 교수님들의 의견이고 24년 7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대략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아쉽게도 AI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AI 산업에 그냥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떤 이거는 뭐 시의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런 정책을 동원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국가의 어떤 큰 전략을 다루는 책이니까 그 고위급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의사결정 중요한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값은 19,800원이고 할인하면은 17,82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면 이 석학들의 국가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